그럴 때일수록 저는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사실 되게 좋은 영상들이 많거든요. 관련된 영상들이 넘쳐나죠. 그렇죠, 넘쳐나는데 그런 영상들을 보지를 않아요. 그게 딱 잡히면 성적은 뭐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효과가 있는 공부법이, 학생은 사실 진로가 명확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는 이유는 어머니였어요. 나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를 같이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아이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학교에서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결국 부모님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요,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굉장히 실질적인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부모님하고 상담할 기회가 생기면 꼭 그 얘기를 하거든요. 학생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좀 듣기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 부모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더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응원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이제 시험 성적과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현실적인 얘기를 할 테니 부모님은 지지를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학생들이 선생님 영향도 많이 받긴 받아요. 선생님의 말이나 조언이나, 부모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아유, 저희가 엄마 말은 안 들어도 선생님 말은 잘 듣잖아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학생들은 선생님 말보다 부모님 말씀을 훨씬 수만 배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부모님 말씀을 안 들을 수는 있어요. 네네. 하지만 가슴에 박히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학생들끼리 떠드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친구가 성적이 좀 안 나왔어요. 성적이 좀 안 나와서 다른 애가 너 이거 시험 망쳐서 어떡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괜찮아, 우리 엄마가 나 대학 못 가도 상관없다고 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되게 다양한 생각이 들었는데, 저 친구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께서 자유를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친구의 한계를 그어버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평소에 그렇게 성실하게 공부를 하는 친구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를 하지 않고 부모님께서 너는 뭐 대학 안 가도 상관없어, 이거를 조금 툭 던지듯이 얘기하셨나 봐요. 네가 무슨 대학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는 그게 마음에 많이 박힌 거죠. 어차피 엄마도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나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말이 있는데, 아이는 부모의 기대보다 절대 높이 올라가지 못한다 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기준치를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이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겠지만, 아이가 이 이상을 뛰어넘는 일은 많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저는 사실 자기주도 학습의 목표는 자기 주도적으로 인생을 사는 것의 연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내 자식이 인생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하면서 주도적으로 살아갔으면, 그리고 그렇게 살린다고만 하면 나는 네가 어떻게 살아도 응원해 줄 것이야 라는 마음이 사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많이 초조해 하시죠. 조바심을 내시고 내 자식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해서 많은 관심과 자원들을 투여해 주시는 건 알지만, 저도 그렇게 자랐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지원 같은 걸 많이 해주셨지만 저는 그게 저한테 다 남진 않았어요. 다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이고, 저한테 가장 필요로 해서 내가 요구로 해서 부모님께서 주신 것이 진짜 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자식에게 아낌없이 자원을 투여하는 건 좋지만 너무 과영양은 아이에게 좋지 않다. 그래서 적절히 허기가 진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찾아서 하려고 하고 주도적으로 자기 인생을 계획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자기주도 학습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단기간에 이루어지진 않고, 저 같은 경우도 임용고사 볼 때 생각을 해보면 거의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내가 부족한 점을 찾고 하는데, 근데 그럴 때일수록 저는 공부법을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사실 되게 좋은 영상들이 많거든요. 공부법 관련된 영상들이. 넘쳐나죠. 그렇죠, 넘쳐나는데 그런 영상들을 보지를 않아요. 만약에 지금 자녀분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최소한 한 몇 주 정도, 한 2, 3주 정도는 공부법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본인한테 맞는 공부법을 찾아보고 또 시도도 해보고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그러면 이제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게 딱 잡히면 성적은 뭐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시는, 야, 이런 공부법이 있더라, 이런 것도 되게 정말 신기하더라, 뭐 그런 기억에 남는 그런 게 있을까요? 그걸 추천드리기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공부법은 개별적으로 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는 이걸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유튜브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내 옆에 있는 공부 잘하는 친구를 따라하는 게 고작이었어요. 짝꿍 옆에 그렇죠. 앉혀놓고. 네. 전교 1등이 내 옆에 있다. 그럼 걔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근데 그게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안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너무 좋은 게
너무나 많은 공부법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 나한테 맞는 공부법이 하나는 나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EBS에서도 나왔는데 가장 효과가 있는 공부법이 백지 인출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백지 인출이요? 네, 백지 하얀 종이에 하얀 종이 인출 인출을 꺼내는 거예요. 어. 꺼냈는데 뭘 꺼내느냐면 내가 오늘 공부한 내용을 쭉 써내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문학작품, 뭐 방한림전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방한림전에 대해서 내가 아는 대로 기억이 나는 대로 쭉 써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빈 공간이 생기는 거죠. 내가 잘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이 나오고 그 부분을 채워가다 보면 아 내가 이걸 몰랐구나 라고 하는 공부법인데 사실 이게 모든 학생에게 다 적용되긴 힘들어요. 왜냐면 저도 해보니까 사실 너무 재미가 없고 아 그쵸. 그리고 하루에 공부한 내용을 거기 백지에다가 다 인출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대신해서 할 만한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형을 세워놓고 글이 아니라 말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좀 더 쉬운 방법인 네. 거죠. 내가 아는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 그리고 만약에 그 얘기를 들어줄 만한 부모님이나 동생이 있다면 그거는 사실 더 좋겠죠. 엄마 오늘 내가 이걸 배웠어. 동생아 내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설명을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은 질문을 또 하겠죠. 그러게 그거는 뭐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내가 답변을 해주다 보면 사실 이 지식이 드디어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교사 입장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여러 번은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처음 수업하는 내용이랑 한 세네 번째 수업하는 내용이 이 매끄러움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첫 번째 수업이 늘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놓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이 부분 연결고리는 왜 그런 거지?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수업에서 그 부분을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으면 저는 오히려 고마워요. 왜냐면 그걸 함께 생각을 해보거든요.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미싱 링크를 찾아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설명이 되면 저는 매끄럽게 수업을 해요. 그런데 그 매끄러운 수업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오히려 내가 가르칠 때 구멍이 있는 게 학생들에게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말할 때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학생이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찾는 과정이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유의미하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제가 아무리 유려하게 설명을 하고 매끄럽게 수업을 명강의. 하고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숨도 한 번 안 쉬고 막 수업을 해서 쫙 종치면서 딱 끝난다고 해서 학생들이 그걸 다 받아들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자기 주도의 중요성이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서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받아오는 성적 자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내 아이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거에서 시간이 낭비가 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 될 수 있을지를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쪽으로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하고 학생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가장 큰 문제가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 대부분의 원인이기도 하죠. 성적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트러블이 생기는데 그렇게 돼서 부모와 관계가 악화가 되어버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를 접게 되면 일단 돌이키기 굉장히 힘든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서 학생의 과정에 집중을 해주시는 게 부모님께도 좋고 학생에게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과정에 집중을 했을 때 부모님은 학생이 지금 나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조금 헤매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필요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투여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학생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이 나의 과정을 인정해 줄 때 훨씬 더 효능감을 느끼고 그렇게 과정을 본인이 자기주도적으로 하다가 결과가 안 좋다 하더라도 쉽게 좌절하지 않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학부모 상담을 할 때 기억에 남는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걸 굉장히 잘해주시는 학부모님이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학부모님께서는 가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근데 저희 아이가 이번에 성적은 안 나왔어도 이번에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건 제가 옆에서 봐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도 죄송하지만 격려 좀 많이 해주시고 이런 부탁을 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오히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어머니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학부모님을 보면서 이 학부모님은 정말 아이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지금 이 아이가 가는 길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잘 보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부모님 이제 가시고 나서 학생하고 이제 상담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그 학생은 어머님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학생은 사실 진로가 명확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는 이유는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케어를 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고등학생이 진로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진로가 명확한 게 오히려 특이한 케이스이고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머님이 확실히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선순환을 일으킨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은 지금 이 학생의 경우보다는 뭐 학교에서는 공부하는 것 하는지 모르겠는데 집에만 오면 맨날 논다 이런 친구들일수록 빨리 자기주도 학습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되게 흥미롭게 봤던 얘기가 있었는데 미국의 사례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봤더니 미국은 가정마다 차고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차를 가지고 아빠랑 아들이 계속 뜯어보는 거예요. 차를 보통 본인이 수리를 하니까 이게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같은 문제를 같이 분석을 하면서 아빠랑 아들이랑 해답을 찾아가고 또 그렇게 고친 차를 같이 타고 나가면서 기쁨을 느끼고 이걸 보면서 저는 많은 걸 느꼈는데 부모님하고 아이도 자기주도 학습,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엄마 아빠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이런 걸 같이 연구를 해보고 같이 해답을 찾아보고 거기에서 본인들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는다면 거기에서 자기 효능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학생이 공부법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너무 재미가 없고 맞아요. 나에게 닥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이 그런 영상을 같이 보시고 저 사람의 말은 어떻게 비판적으로 볼 수 있을까? 어떤 점은 장점을 흡수할 수 있을까를 같이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아이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학교에서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개별적인 거기 때문에.